볼까요? 엑셀 간단히 술 한잔 벌써 하셨다고요? 아이고, 좋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조심하시고 하는 걸요. 엑셀을 또 빨리 하려고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니까요. 그래서 컴퓨터 포맷을 한번 다시 시켜야 될 것 같으니까요. 어저께 이어서 코인테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어저께 그 연결재무제표 주소까지 보셨잖아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매출채권 관련해서 상황 체크해보고 가장 중요한 건데 많이 강조드렸으니까는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는 거예요? 화면 잘 보이시고? 예, 중간에 끊기면 말씀하시고요. 매출채권은 재산 충당과 설정률을 보시면은 그게 3%대면은 뭐 적정하게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아주 막 보수적으로 잡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경과기업물 잔액 연령 현황들은 6개월 이하가 한 61%대래고 아주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리스크 있게 바라볼 사항이고요. 근데 이거 과거 장기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계 분기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시고 과거에 어땠었는지 추이를 보셔야 되는데 체크해 봤을 때는 뭐 크게 이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는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은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충당고 설정률, 채권 채권 회전율 괜찮았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이거는 한계 분기만 보시면 안 되시고 당연히 과거 이제 쭉 한 뭐 3, 4년 정도 추이를 한번 같이 지켜보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서 여기서 채권 금액하고 대선 충당금을 분기별로 이렇게 따갖고 엑셀로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잔액 연령별 현황들을 이렇게 따서 엑셀로 만들고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잠깐 볼까요, 그럼요? 엑셀이 이렇게 보시면은 어저께 끝나고 나서 참 재미없게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거기 때문에 밤에 특히 늦게 밤에 하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부터 10시부터 할 겁니다. 10시 반이 아니라 30분 당겨갖고 회전율을 보시면은 23년 1분기에 역대 최고로 이렇게 올라와서 양호하죠. 그다음에 충동과 설정률도 보시면은 과거 대비 아주 박스권 하단 쪽에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잔액 연령 현황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6개월, 3개월 이하만 해놨거든요. 비중이 55%인데 과거 대비에는 뭐 아주 높은 리스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특히 파란색이 3개월 이하인데 그거 이외에 3개월 이상들 채권들 절대 금액들 보시면 이렇게 점차 이렇게 감소하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파란 거 제외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매출 채권 관련해서는 크게 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추세를 딱 보시는 게 적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분기별로 다 따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특징적인 것은 보시면은 재고자산 절대 금액이 22년 대비 23년 1분기에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계약 부채하고 수주전과 이제 추세가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연결재무제표에서 일단은 체크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게 되면은 리스트업 한 다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조합 차트를 할 때 조합으로 시켜갖고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한걸요. 그러면 보실 거예요. 이게 재고자산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보시면요. 특히 22년 3분기부터 22년 4분기, 23년 1분기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그러면은 수주장구하고 제공품하고 외주비를 이렇게 조합을 시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성은 매출액 증가 개연성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시고 마찬가지로 매출액과 제공품과 외주비 왜냐하면 외주비 같은 경우에는 제공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고 제공품이 대부분이에요. 보시면요. 이렇게 빨간색 추이를 보시면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방향성이 일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와 개연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재무에 관해서는 체크해 봤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자동화 시스템 사업이고 코인테크는 특히 그다음에 LG엔솔직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밸류체인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탑머티리얼은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탑머티리얼을 할까요? 아니면은 티라유텍을 할까요? 티라유텍은 제가 아까 한 시간 정도 봤거든요. 그래서 티라유텍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걸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시고 좀 이따가 그다음에 주요 제품들의 현황을 보시면은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코인테크 쪽이고 이게 38%고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테크의 본업에서는 이게 대부분이겠죠. 여기 2차 전지 및 소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탑 머티리얼 쪽 매출액이니까요. 이거를 빼면은 이게 한 절반 정도 이상이니까는 순수하게 보시면은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의 이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 물류 자동화 쪽에 코인테크의 매출액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장비주들은 PQ 관점에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체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같은 게 보시면은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객사의 주문과 설치 현장 때가 설계 제작되는 규격이 비규격 주문형 생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 부품은 PQ를 반드시 따지셔야 되는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체크하기도 애매하고 표기도 안 돼 있고 만약 표기가 돼 있더라도 그게 의미가 그렇게 실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PQ 관점에서 그거는 음, 의미가 그렇게 좀 낮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원재료 및 생산 설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캐파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외주 이거는 코인테크는 외주 가공비가 높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말미에 캐펙스 얘기했었는데 캐펙스 이제 투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캐파가 증가되는지 그 정도만 체크해보면 되지. 굳이 이렇게 PQ 쪽으로 관점을 해갖고 집중적으로 체크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같은 거는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갖고 2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캐펙스를 투자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용 예산 격별 분리에서는 외주 가공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거를 캐펙스를 투입해놔서 자체 생산을 해서 이익률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자체 생산하게 되면 이제 초반에 공장 가동이 돌아가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높게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익률 관점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좀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계속 장기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걸요. 매출 및 수주 상황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자동화 시스템 쪽입니다. 여기 탑머트리얼 쪽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주 사항들을 보시면은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2차 전지 시스템 엔지니어링 구분되어 있는데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자동화 시스템은 코인테크 쪽 수주 정보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시스템 탑 머티리얼 쪽의 수주 정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매출액 추론을 할 때 지금 좀 정확성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코인테크 쪽의 매출액과 연계시키면 되고 이 수주 정보는 이거는 탑 머티리얼 쪽에 매출액과 연계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상관관계가 어떻게 높게 나오는지 어떤 게 높게 나오는지 어떤 게 유의미성 더 있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매출액 추론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게 매출액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작동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은 좀 엑셀이 좀 빨라야 될 텐데 수주 정보는 방금 전에 이렇게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코인테크하고 탑 머티리얼 수주 정보로 비록 구분이 안 돼 있지만은 포인테크라 딱 명기가 돼 있지 않지만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판단이. 그래서 매출액 또 멈췄네 이거. 매출액 자체도 보시면 어저께 그 연결된 매출 주석에서 코인테크하고 탑머트리얼이라고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만은 그게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출액도 이렇게 탑머트리얼과 코인테크를 각각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상관관계를 따지실 때 전체 총 매출액과 전체 총 수주항공하고 상관관계를 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포인테크하고 각각 탑머티리얼 매출액과 수주항과 각각 있으니까는 각각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전체로는 86.2%면은 꽤 높잖아요.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체크해보면은 포인테크는 한 70.1%, 70.7%고 비교적 낮고 탑머티리얼 매출액 상관관계가 수주항하고 94.6%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한다고 미래 매출액을 이제 추론하려고 그러면은 예측 정확도는 탑머티리얼 쪽이 훨씬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수주 같은 거를 탑머티리얼에서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계약 체결 같은 거를. 그런 거 감안하면은 물론 코인테크 쪽으로 연결 자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액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단기로 보면은 탑머티리얼 쪽이 매출액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는 투자 관점으로는 탑머티리얼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를 근거자료 삼아서 이해하시면 되시고 이게 상장사가 아니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따지는 건 의미가 없겠죠. 한 걸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회사가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IPO를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따져갖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수주 계약 현황인데 보시면 되시고 끝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후에 체크하다 보니까는 핀테크 쪽의 사업의 내용적이 보니까는 AMR이라는 건 말이 없는데 사생상품 거래 이런 것들은 봐도 솔직히 저희 일반인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근데 간혹가다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외환해지를 뭐 이렇게 과하게 해갖고 만약에 그 환율이 이렇게 매크로 여건이 상당히 날 때 급등하게 되면은 그 손실이 자기 자본 장식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저희들은 이런 것들 봐도 몰라요. 저도 봐도 모르고 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걸요. 그래서 분기별로 중간중간 체크해갖고 이런 것들은 뭐 손실 금액이나 뭐 이익 금액 같은 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좀 의심에 새학력 끼시고 한번 아이라고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이렇게 금액들이 규모가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리스크 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판단은 불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계약, 연구개발 활동도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는 걸요. 쭉 보시고 이런 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보니까 있더라 보니까요. 쭉 보다가 AGV를 슬램 기술 적용한 AGV로 라이다 3D 카메라로 공장 내 장애물을 감지해서 가상의 지도를 생성해서 자율적으로 이송 방식한다. 근데 제가 이제 얕은 지식으로 AGV하고 ARM 관련해서 이렇게 차이점을, 구분점을 예전에 한번 체크를 해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슬램이더라고요. 슬램인 게 뭐냐면은 아까 그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렸었는데 슬램을 포함시키면은 이게 자율주행 기술의 매핑하고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AGV 같은 거는 라인 같은 거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 가는 거고 슬램 기술을 적용시키면은 자동으로 이게 판단해서 이렇게 장애물들을 피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걸요. 그래서 관련 뭐 내용들을 잠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고 21년도의 기사인데 보시면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AGV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비트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라인이나 이런 것들 선들 갖고 여기 가이드를 잡아놓은 밑에 그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고 AMR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장애물들을 피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차이점 이렇게 나와 있고 보시면요. AMR, 지능형 경로 설정 인지장애물 회피, AGV는 뭐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아시니까 생략하더라고 텔레그램에 공유드렸었고요, 걸요. 기사들 참고하시면 되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슬램이라고 나옵니다. 용어가
슬램. 제가 정확히 이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봅시다. 슬램. 여기서 보시면은, 시뮬타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앤 매핑. 동시에 위치 확인 및 매핑. 이게 솔루션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인지 이제 이게 있는, 이거를, 이게 있는 적용되는 게 AMR이고, 이게 적용 안 되는 게 AGV라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이직하기는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슬램용 AGV는 이퀄, 이거는 AMR이다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보시면은 20, 개발이 끝났어요. 보면 22년 12월 달에 끝났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조 공정 운영의 편의성 증대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현황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설명드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에 뭐 2차 전지나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읽어보시는 것도 좋죠, 한걸요. 네, 여기서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뭐 경쟁 우위는 자동화 시스템 토탈 솔루션 제공한다. 이런 것들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다수의 다양한 산업의 자동화 시스템 시적 보유. 일반적이잖아요. 여기서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장비 제품 경쟁력.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이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공정의 자동화율을 높이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 슬램 써있잖아요. 슬램을 적용한 신규 자문기대를 개발해서 수주 경쟁력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 LG 쪽에 LG하고 삼성 쪽에 이제 그 자동화 쪽 밸류체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뭐 주담하고 통화해서 주담에 이제 알려질지 의문시 되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슬램 적용한 AMR 장비를 LG엔솔 쪽에 미국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그런 계열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일단은 보이잖아요. 지금 저희 사업 보고서에서. 그다음에 글로벌 영업 전략 보시면 되시고, 배터리 공정 장비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거는 탑머트리얼 쪽이고, 그다음에 지적 대상권도 보시면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좀 보셔야죠. 왜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공유를 드렸었는데 슬랭 관련해서 특허가 있더라고요. 어디 갔냐. 있었는데 특허 슬램 관련해서 매핑하고 있었는데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지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고 제가 예전에부터 많이 활용했던 건데 그 특허 검색이라고 하면 특허 검색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게 자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특허 검색 쪽을 통해서 이렇게 업체명하고 그다음에 코인테크 뭐 슬램 이렇게 해갖고 검색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은 특허가 이제 등록된 것들이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좀 괜찮을 듯 한데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특허 검색 이렇게 치시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코인테크하고 슬램하고 검색해서 하면은 아까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22년 6월 8월 9일 날 이렇게 특허 등록을 해놨어요. 보시면요. 공고 전문 들어가서 보시면 되시고 무인정은 코인테크고 22년 8월 9일 날 등록해놨고 슬램을 이용해서 정밀한 운영이 가능한 자율주행 타입 V 반동차 AGV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슬램 포함시키면은 AMR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이게 특허 등록돼 있고 하는 걸요. 아까 또 V한텍 같은 경우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 같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한 걸.
이거를 제가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18년도에 미연 상사 그때 한참 이제 시작할 때 그때 그 ARP하고 KRP하고 그래서 그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소재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거를 이렇게 통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이제 개인 노하우를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특허권이나 아니면 신제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 의문시되는 게 궁금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기업명하고 그다음에 관련 제품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쭉 가면 걸려드는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고. 티로보틱스는 없더라고 보니까요. 커가. AMR이면은 특허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티로보틱스를 보시면은 하나도 없어. 왜 없지? 없어. 아까 V연택의 시스콘 자회사 있잖아요. 시스콘 AMR 하면은 뜨거든요, 여기는. 어디 갔냐. 아니, 여기 시스콘 AMR 그 뜨거든요, 이렇게 뜨는데 안 뜨는지 모르겠어요, 티로보틱스는. 그것도 궁금하고. 하여튼, 뭐,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슬램을 해서 이렇게 특허권 같은 게 나오면은 저쪽 특허원들 통해서 제약이나 하고 내용들 언제 등록됐는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한 걸요. 요즘에 뭐 TCK에서, 여담인데 TCK에서 SIC링에서 막 특허권 소송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K&J나 아니면은 마이컨 같은 거 특허권이 언제 이렇게 등록됐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같이 확인도 해볼 수 있고 한 걸요. 연구개발 비용은 꽤 비중이 낮네요, 보니까요. 연구개발 비용은 비중이 낮고 판관비로 다 처리하고 사업부를 세부 정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현황 일반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 걸요. 특허권이 여기 있지, 여기. 뭐 특허권 같이 확인했으니까 그거 너무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테크를 체크해 봤고요. 엑셀 같은 경우에 구성을 이제 사업보고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탑머티리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수주정보하고 계약부채 선수금이잖아요. 어떻게 그래서 계약부채 금액 높은 것들을 보시면은 계약부채 금액들이 이게 22년 4분기, 23년 1분기 이렇게 팍팍 튀어요 보시면요. 이게 LG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전에는 그 LG 쪽의 서플라이 밸류체인 쪽에서는 이런 특색이 나타나는 기업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SK온의 밸류체인의 특징이니까 SK 쪽의 서플라이 밸류체인을 포함시켰다. 진출을 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했었는데 그게 틀리더라 보니까요. A 프로에서 똑같이 이제 LG엔솔 쪽이잖아요. 포메이션 쪽에 그 똑같은 현상이 발생돼서 LG 쪽에서도 이렇게 기업별로는 특징적인 게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 쪽은 SK온 쪽은 틀린 추론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었고요, 한 걸요. 그러면은 계약 부채는 이제 일종의 선수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게 수주정보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수주정보 전체 수주정보는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거하고 제공품
금액들하고 같이 이제 엮여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아이고, 엑셀이 참, 온갖 걸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제공품. 같이 이렇게 급증하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선수금도 이퀄 계약 부채, 그 다음에 제공품, 아니면은 전체 재고자산, 플러스 수주잔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레깅돼서 매출액.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건 또 외주비 쪽이 높잖아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주비도 같이 증가되는 케이스죠. 이런 걸요. 시세를 보시면 되시고. 근데 외주비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되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과연 이제 이 회사는 계속 이렇게 외주비 쪽으로 외주를 맡겨서 OEM 형태로 맡겨서 이렇게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그냥 일정 분의 이익만 편취하고 가고자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높여서 캐펙스를 높여서 외주 비중을 낮추고 내재화를 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캐펙스 추이를 통해서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캐펙스 13년 1분기에 역대 최대 찍었잖아요. 앞으로 이제 추이를 보셔야 되겠죠, 걸요. 과연 이제 외주 광고비가 좀 비중이 낮아지고 이익률이 높아지는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냈고요, 한 걸요. 그다음에 매출액 추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장비주의에서는 리스크 체크했을 때는 매출 체크 관련해서 일단 리스크가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한 다음에 수주한 거하고 계약 부채하고 외주비하고 재고자산하고 엮여서 같이 매출액 추론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계약 부채하고 매출액하고 이렇게 추론했거든요. 그러면은 계약 부채 1분기 레깅 시켰을 때 상관관계는 73.8%예요. 그러면은 23년 2분기 계약 부채로 하나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개성인데 73.8%고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전체 총 수주잔고로 총액으로 보셔야 되겠죠, 한걸요. 총액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총액을 했을 때 86.2% 상관관계고 보시면은 1분기 레깅 했을 때가 가장 관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2분기 보시 레깅 시키면은 1분기 대비 이게 이제 매출액과 연동되니까는 지금 보시면 레깅 시켰을 때 3,480억이잖아요. 역대 분기 최대잖아요, 최대.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23년 2분기에 매출액은 포인테크는 전분기 대비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포인테크하고 각각 이제 별도로 아까 구분해서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으로 별도로 구분해서 보시더라도 포인테크 자체로도 보시면 수주잔고가 역대 최대예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짝 슬라이트하게 약간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3년 2분기 포인테크 자체로만도 매출액은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 상존하고 핵심은 이제 탑머트리얼인데 23년 1분기 레깅에서 94.6%예요. 그러면요. 최근에 수주 계약 높은 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반영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은 이게 23년 1분기고 94.6%가 일부러 꺾어놨는데 약간 눕혀놨는데 이거 따라가면은 매출액이 좀 말도 안 되게 높게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보시면은 근데 이게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너무 주관이 많이 들어가서 리스크하기 때문에 일단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테크가 이제 LG엔솔 쪽에 이제 하반기 쪽에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발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고 하잖아요. 뭐 코인테크뿐만 아니라 뭐 V원텍, 뭐 LG엔솔 밸류체인 쪽으로 이제 그런 후방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많이 발생된다고 각종 리포트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쪽에 키펙스하고 밸류체인하고 코인테크의 매출액하고 이제 추세를 한번 상관관계를 따져봤어요. 보시면은 이게 왜 66%지? 90, 80몇 프로나 되는데. 그래서 LG엔솔의 캐펙스를 쭉 분기별로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엑셀로 21년 1분기부터 이제 이때 LG화학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는 체크했고, 이 수식이 전체 총 매출액으로 하면 안 되고 코인테크 매출액하고 해야 되죠. 한머티리얼 매출액하고는 연관관계 없으니까요. 코인테크 잠깐만요. 코인테크 매출액하고 같이 해 들어가겠습니다. 코인테크 매출액하고 하면은 비교를 코리레이션 따지면은 48%? 나오네. 이게 80몇 프로 나왔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삼각형이고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L48 S 이거는 제 확인해서 텔레그램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할게요. 한 걸요. 80몇 프로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이상하네 이거. 이렇게 LG엔솔 쪽에 캐펙스를 다 뽑은 다음에 캐펙스를 뽑고 그다음에 코인테크의 매출액하고 추세를 이제 같이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인테크의 레깅 시키면은 코인테크의 이제 매출액을 여기다 추론이 하나 가능한 거죠. 이제 그래서 추론은 매출액을 포드 매출액 추론한 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잖아요. 계약 부채 이렇게.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다중에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있을수록 근거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다 조합해서 매출액을 추론하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추론하기에는 좀 근거 자료가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인 이제 다중의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것들을 준비했었고요. 한 걸요. 그래서 포인트크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매출액 상승 개연성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관건은 이제 외주가 공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재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게 관건이겠죠. 이제 이 매출액 상승 개연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관건은 또 이익률이니까요. 연도별로 체크해 보시면은 이익률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긴 있어요. 오르고 있긴 있는데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0.5pm 증가율은 이렇게 좀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 사유는 외주 광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펙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한걸요. 이렇게 해서 코인테크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한걸요. 한머티리얼 진행 계속 할 거야, 아니면은 히라이트로 갈 거예요, 한걸요. 그럴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아유, 한머티리얼은, 한머티리얼은 뭐 그거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으니까요. 끝나고 시간 되면은 시간들 되시면은, 제가 10시에 또 다른 회의 있어갖고, 그 전까지
되면은 TRF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탐머트리얼을 보시도록 할게요. 한글요. 여러 기업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덕분에 공부하고 TRF도 아까 잠깐 설명드리기 이따 시간 되면 설명드리겠지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탑머티를 보시도록 할게요. 탑머티는 좀 특성 있는 사업의 내용 갖고 있어야 하는걸요. 2차전지 쪽인 이제 관련인데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갖고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국내에는 아마 유일한 뭐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 저도 처음에 이게 보고는 사업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냥 진짜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하려면 웨딩 플래너라고 보시면 되시겠죠. 모든 걸 이렇게 다 맞춰놓고 뭐 이렇게 헤어나 뭐 화장이나 아니면 옷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들 다 예식장까지 이렇게 세팅해서 일괄로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하는군요. 그런 뭐 유의 기업이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 관련 기업들 많잖아요. 유럽이나 이제 미국 쪽에 그런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서 설계나 뭐 그런 거 세팅을 다 해주는 거죠. 장비까지 다 제공을 해주는 걸로 그런 이제 컨설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한미글로벌도 그 유사한 건설 쪽에는 설계하고 뭐 그런 것들 다 같이 하잖아요, 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약간 유사한 기업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신다는 걸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수출 쪽에 이제 많이 비중이 높고 미국 쪽에 유럽 특히 미국 쪽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우월 넥스트 에너지인가 뭐 그쪽에 매출 비중이 높더라 보니까요. 미국, 유럽 등의 글로벌 업체들 대상으로 매출과 이익을 실현하고 있고 글로벌 업체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업체겠죠, 하는걸요. 스타트업 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게 가장 우려가 되나요? 어떤 게 가장 딱 생각 들게 우려가 되시죠, 이게? 그죠? 미스체크 돈 못 버는 거. 장비들은, 장비주들은 하여튼 매출체크 같은 거, 회수 같은 게 잘 되는지 그게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중국 업체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이렇게 스타트업, 특이하게 스타트업 같은 데 하면은 그래서 일단은 매출 체크와 관련해서 매출 체크를 한번 필요하고 근데 탑머트리얼의 문제가 뭐냐면은 상장한 지 얼마 됐고 딱 두 개 분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두 개 분기밖에. 그래도 체크해봐야 될지 하는 걸요. 어떻게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만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한 걸요. 간단하게 일단 먼저 매출 채권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요. 여기 보는 것보다 여기 먼저 보시도록 하시죠. 재무제표 주소. 종속기업은 없고 보시면요. 그냥 본기업만 개별 재무제표는 있고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관계회사 하나 유의미한 게 하나 있습니다.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내용들은 일반적인 거니까는 내려가도록 하고 쭉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거잖아요. 다. 내용들. 미국 쪽하고 유럽 쪽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금융자산하고 부채하고 그렇게 USD하고 유로 쪽에 높겠죠, 한걸요. 신용이형 이런 거 넘어가도록 하고 매입 채무, 부채 충기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가치 금융자산이 170억? 이렇게 높지 이게? 이게 이따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채무 그런 거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것들 리스크는 어차피 현금으로 빼서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걸요. 어차피 현금으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기타 유동 금융자산. 어제 코인테크의 기타 유동 금융자산이 높았던 게 한머티리얼 쪽에 연결돼서 이렇게 그게 높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타 유동 금융자산을 검색하니까 안 나온 게 그 사유가 이거네요. 그럼 탑머티리얼 쪽에서 체크하면 되겠네. 기타 경우도 있고 매출채권 나와 있네 보니까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이렇게 잡혀 있고 미수분 충당금 돼 있고 계약자산 같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매출채권 연령 분석 중요하죠 한걸요. 보시면 3개월 이내가 6개월 이하가 대부분이라 보니까요. 대부분 당분기 말, 정기 말. 그래서 크게 뭐 리스크는 없어 보이고요. 의외로 스타트업인데 스타트업 쪽에 많은데 충당금 회전율은 체크하려면 어떻게 체크해야 되겠어요? 투자 텔레그램에서 예전에 한번 공유 드렸었는데 투자 설명서라고 있거든요. IPO 할 때 거기 보시면 연도별로 돼 있거든요.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시는데 그때 제가 공유 드렸던 기억으로는 이상이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율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손실충당금이나 아니면은 채권 연령 잔액 연령 현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의외로 원래 스타트업 쪽에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이 비중이 6개월 이상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낮습니다. 이건 기회 손실률이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3개월, 6개월 이하 금액 비중을 보시면 되시겠죠? 이게 전체 비중에서 이렇게 80, 85억 중에서 약 50억, 70억, 요거 30, 70억 정도가 6개월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6개월 이하 비중이 높죠, 되게. 코인테크보다 높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인다 보시면 되시고 기타 금융자산에게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기타 금융자산이 430억이었잖아요. 그 정기예적금이 300억이고 대여금이 130억이네요. 그러니까 어디다 돈을 빌려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높게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으면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코인체크에서 기타 금융자산에서 못 찾았는데 여기 나와 있네 보니까요. 정기저금하고 대여금 두 가지. 정기예적금은 뭐 은행 쪽이니까 상관없고 대여금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괜히 또 가족 기업 같은 거 세워놓고 그런 데다 대여금 그냥 오랜 기간 방치하는 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한번 조금 세관금을 끼고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죠. 뭐 대여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기타 유동금융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재고자산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인데 특징적인 게 재고자산이 상당히 낮아요. 보시면요. 근데 이게 사유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KGA 어저께 설명드렸잖아요. KGA 관계기업인데 실질적으로 탑머티리얼의 관계기업이에요. 보시면요. 30% 지분율. 이거는 유의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KGA 쭉 넘어가도록 하고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관계기업은 매출액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아무도 모르시나요? 설마 이거 아무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관계기업의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영업이익 때 매출액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지분법 손익이 이제 영업 이익 외에 기타 손익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하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다고 판단합니다. 어저께 잠깐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서 스터디하는 운영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배터리 쪽에 유일 에너테크인가 그쪽에 보면은 밑에 투자한 뭐 이렇게 기억이 있네 유일 에너테크의 JN 잠깐만요 뭐 하나 있거든요 하여튼 국내 유일한 뭐 근데 그 지분율이 16%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근데 유일 에너테크 그래서 그게 이제 조만간 상장한다고 돼 있더라고 22년 하반기에 근데 지분율이 16%예요 16%.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대주주예요 2대주주. 근데 그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블로그들의 그런 거
글들 되게 많아요. 보면요. 상장하면은 윌레나트크가 시적인 뭐 상당한 이렇게 음, 메리트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분석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심리프라고 이래주면 관계기업이잖아요. 관계기업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는 아무리 IPO 한다고 하더라도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근데 그게 갑자기 내용이 떠올라고 말씀드린 거고 KGA는 근데 관계기업인데 다른 방면 쪽으로 해갖고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KGA 매출액은 분기에 14억 나왔고 작년에 연간 160억 나왔어요. 보시면 160억에 7억 정도 깨고 많지는 않잖아요. 보시면 유형자산 같은 것도 보시면 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리스 뭐 이런 것들 유형자산 금액은 낮고 유형자산 금액이 높으면 이거 아까 세학력 깨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연구개발 비용이 한감액 처리 안 하고 무형자산으로 돌리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겠죠. 아무래도 무형자산 금액은 뭐 꽤나 낮으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매입채무, 주식 매수 특허 뭐 이런 것도 그냥 의미가 없고요. 아무래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보시면은 이게 시스템 엔지니어링 했잖아요. 그래서 뭐 컨설팅하는 거 그런 것들이니까는 제품의 판매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주로 용역의 제공이겠죠.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이면은 이게 의외로 인건비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데 외주 공비가 비중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이 또 의외로 기대보다는 높지 않더라 보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비용의 성격표 분리해서 제대로 체크해 보셔야겠죠. 이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외주 공비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수수료 수익, 컨설팅이니까는 당연히 수수료 수익도 발생되고, 그다음에 매출 비중 보시면은 미국 쪽이 가장 높아요. 보시면요. 아우월 넥스트 에너지인가 뭐 그쪽에 매출 수주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가 스타트업. 미국하고 요즘에 유럽하고 뭐 스타트업 2차전 쪽에 막 수십 개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좀 영업력이 통하는 것 같아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은 전혀 없고 국내도 조금 있고 보시면요. 국내 쪽은 아마 그거예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업령에서 보시면은 양극재 판매 매출 비중이 조금 있어요. 한걸요. 그게 이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스토리. 계약 부채, 계약 자산 보시면 계약 부채가 전기만에 110억인데 팍 줄어드는데 보니까요. 이거는 제품을 납품을 거의 다 했다는 거잖아요. 빨리. 이게 계속 사회화가 높아지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는데 이거 납기일이 좀 짧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정거는 뭐 역대 최대를 찍고 있는데 계약 부채는 선수금이잖아요. 선수금. 근데 그거를 인도를 빨리빨리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계약 자산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면은 돈을 그만큼 빨리 받았다는 거고 이거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수정거는 뭐 급증하고 있는데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는 팍팍 줄어들잖아요. 이게 10분의 1 줄어들면은 그만큼 납품을 적게 했고 돈을 빨리 회수했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요. 주채권 회전율이나 그런 것들을 잔액 연료 현황 같은 걸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걸요. 간접적으로. 정답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이렇게 해서 기존 계약 의무 이행으로 인한 증가, 신규 계약 진행률 증가, 청구로 인한 감소, 이런 감소했다는 거잖아요. 계약자 수정과 높은데 이렇게 감소했다는 거는 그만큼 적기에 납품했다는 거죠, 한걸요. 적기에 납품.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한걸요. 이따 설명드리고. 이런 거 재무제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추론하고 다른 여러 기업들 사례도 지켜보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한걸요. 레퍼런스 쌓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걸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드린 거죠, 한걸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책이나 나온 것도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한걸요. 공사 진행률 넘어들어가고 환관비 환관비보다는 비용의 성격을 보시는 게 낫겠죠, 한걸요. 환관비 비중에서 가장 높은 거는 보시면은 경상연구개발비하고 급여네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시면 환관비 쪽에는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높고 보시면요. 지급 수수료가 있네요. 그러니까 판매 수수료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요. 5억 6,900이. 이거는 아야라고 한번 통화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비용 쪽에서 이제 장비주들은 PQ는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했는데 C는 코스트는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외주비가 가장 높아요. 거의 한 85% 정도 되겠네요. 보시면요. 전체 총 비용의 판관비하고 매출원가가 320억인데 외주비가 280억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업은 매출액이 증가해도 일정 범위의 이익률 이상으로 발생되기는 힘든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잖아요. 한걸요. 좀 아쉽게도 외주비가 이렇게 왜 높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상당히 낮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 리스크는 낮은데 외주비 쪽이 외주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주비가 왜 발생되는지 어떤 구조인지 체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지 한걸요. 공정가치 금융자산 아까 170억인데 확인해 보고 좀 이따가 뭔지 쭉 넘어가도록 하고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종속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100%겠죠. 한걸요. 여기 보시면 이제 KGA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설명드렸었는데 왜냐면은 관계 기업이더라도 맨 밑에 내려가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어야 한 걸요. 그래서 여기 매출하고 매입이 이제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좀 일정 범위 이상으로 좀 높다 그러면은 해당 기업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KG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당분기에 한 분기에 88억의 매입이 발생됐어요. 그 다음에 전분기에 30억 발생됐고 88억이면은 이게 낮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세관계를 일단 끼워 보셔야 되죠. KG가 혹시 가족 기업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쪽으로 돈을 뿌린다 이렇게 예전에 최근에 이제 프로텍이 이제 많이 각광 먹고 있는데 엘파텍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전에 상장 폐지 한번 당할 뻔했었잖아요. 그 사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족 기업인데 엘파텍이 100% 가족 기업인데 그 그 회장님의 아들님이 이제 최대 주주인데 그거를 기재를 이거는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걸려갖고 상장 폐지당할 뻔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감원한테 이제 엘파텍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됐고 이제 다시 이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항시 이렇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열사를 통해서 이렇게 매입 비용이나 매출 같은 게 높게 발생되면은 일단은 두 가지 관점을 지켜보셔야 되죠. 일단은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게 대주주 쪽에 이제 연관되는지. 근데 어저께 확인했었죠. KG는 대주주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발생되는 거는 뭔가 연계관계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럼요. KG가 아까 지분이 30%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면은 지분율이 중간중간에 높일 수도 있고 30%라도 유의미한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판단되면은 기업 자체적으로 그거를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편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나 매입액 같은 게 비중이 지속적으로 계속 높게 나오면은 유의미하게 지켜보고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한걸요. 그래서 KG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포인트 체크하고는 뭐 매출하고 매입
거래 관계가 별로 없네요. 5,800만 원이니까요. 충비료하고 대여금이 100억을 코인테크한테 빌려줬네요. 그러니까 약 140억에서 대여금을 얻다 허투루 썼나 생각했는데 코인테크 쪽에다가 100억을 대여를 해줬네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리스크는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이자도 받고 있고 보시면요. 현금 흐름 이거는 OCF하고 캐펙스하고 FCF하고 체크해서 장기적으로 추세를 체크해 보면 되니까요. 그걸로 가름하면 되시고 영업 부분 정보, 주요 고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의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보시면요. 주요 고객 당분기에 주요 고객이 A, B, C 이렇게 나와 있고 전분기에는 주요 고객 C, D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연계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요 고객을 분기별로 체크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나열시켜서 분석하려고 의미가 없습니다 하는 걸요. 이게 주요 고객이 A가 이렇게 연달아서 같이 이렇게 연달아 있으면 의미가 있는데 각각이 다 다른 고객사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추세를 뭐 파악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걸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아까 하나 나왔던 거 기타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뭔지 보시려면은 사법인 주차해놓은 거 보시면 되시죠. 정보가게 170억이었는데 이게 아닌데 공명가치 금융자산 170억이 뭐지? 일단은 타법인 주차해놓은 게 보시면은 KG 빼고는 없으니까는 뭐 엄하게 뭐 상장사 주식 투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일단 검색이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 없으니까요. 엄하게 어차피 밑창석에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런 류의 기업이 아니면은 상관없으니까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같이 보실까요? 사업의 내용 이슈 9시 빨리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이거 1시간 걸리네요. 이거. 이게 좀 설명드리는 게 같이 보는 게 너무 길어지면 자세하게 하는 게 좋긴 좋은데 너무 또 길어지면 또 아니하면 못하는 것 같다 보니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단축시켜야 되는데 이거 시간을 사업의 계획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신규 사업으로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88.52% 대부분이고요. 전국 3.43%. 전국은 양극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한 걸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자체 기술력으로 믹싱만 해갖고 이제 판매하는 거죠. 지금 한 걸요. 전구체, 양극재. 전구체하고 전고체하고 좀 헷갈렸었는데 보니까요.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 단계 뭐 그런 것들 제품 재료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극이 제가 제 기준 상식으로는 전구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차 전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전극이 양극재인데 양극재 여기 보시면요. 양극재 매출도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재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실제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죠. 애매한데 장비 기업유라고 보시면 되시고 장비 기업유라고 보셔야 된다는 사연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한 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2차전지 공급사에서 당사가 개척한 새로운 사업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탑머트는 이제 신규로 사업을 영역을 개척한 거죠. 원래 컨설팅 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2차전지 개발 및 제조 기업을 고객으로 해서 몇십 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 라인 전체 공정에 대한 장비를 공급합니다. 장비를. 근데 실제로 장비를 제작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한 걸요. 통키 방식으로 이제 한다 보시면 되시고 전국 소재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원래 2차 전지를 구성하는 4대 구성 요소는 전극, 양극, 음극인데 2차 전지 성능을 결정하고 불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차 전지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하고 있어요. 원래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고성능 전극을 개발 및 생산하여 수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의 해외 2차 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극을 양극재를 판매한 실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용화된 소재를 구매해서 전구체를 구매해서 전극 형태로 가공해서 양극재 형태로 가공해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당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자체 설계한 그걸 갖고 양극재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생산 시에 이를 전국 소재로 가공해서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대부분이고 매출 비중이 양극재 가공 판매라고 보시는 가공 판매 3% 정도 되고 주요 제품은 이렇고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웨딩 플래너가 상상하시면 되시고 생산 라인 전체를 그 파일럿 라인이나 아니면 생산 라인 전체를 일괄 수주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그 장비까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걸요. 장비를 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KG를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라는 말씀인 게 뭐냐면은 KG 지분이 30% 관계 기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KG를 등을 통해서 장비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주비가 높잖아요. 외주비가 그 외주비가 대부분이 외주가 공급의 그런 것들이에요. 한 걸요. 그러니까 뭐 협력 장비사 들어가고 이제 조인트 JV를 맺어갖고 이런 것들 수주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고 장비를 그 같은 협력 장비사를 통해서 납품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주공급이 높은 그런 특성이 있고요, 한걸요. 그래서 KG가 거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시스템 엔지니어 프로젝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한걸요. 두 개 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기가 힘든데 어차피 코인 체크 할 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한걸요. 톱머티리얼의 순이익률밖에 안 나 있거든요. 아이고 엑셀 여기 있네 보시면은 아니네 이익률이 높네요 보니까요. 순이익률이 22% 정도면은 16% 정도면 꽤나 높네요 의외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 추이거에 보시면은 차트를 죄송한데 못 만들어 놨어요 지금요. 그래서 22년 4분기에 팍 빠졌는데 대부분이 15%대 20%대 그렇게 되네요 순이익률이. 수익률이 20%대 15%대면 높은 거네. 음, 그래서 이익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추이는 이렇고, 지금 보시면 차트로 좀 보실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만들어 놨나? 아, 만들어 놨네, 여기다. 이익률이 높네요. 보니까는. 매주광비가 높아도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매주광비가 75%, 80% 되는데, 매출원가에. 꽤나 높네요. 보니까요. 이익률 높고, 환관비가 비중이 낮은가요? 잠깐만요. 7%, 비중이면 30%. 지총이익률이 여기 한 20 몇 프로 되고 여기는 19% 정도 되네요.
환관 비율이 낮네요. 환관 비율이. 여기 매출 효과는 높은데 환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개 분기밖에 없어갖고 제가 이거는 작성 안 했거든요. 한번 작성한 다음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관 비율이 낮은지 해갖고 다시 정정했는데 이익률이 꽤 낮지는 않네 보니까요. 높네 보니까요. 환관 비율이 낮아갖고 의외로. 그래서 매출액이 이상 범위, 일정 범위 이상 넘어가면은 이익이 꽤나 잘 나올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정확하진 않으니까 한번 저희가 계산해서 X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조 공정은 이제 전극화, 요런 데 이제 다 각형어, 파우칭어, 원통형어 이런 것들 다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장비를 제공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재고자산은 상당히 금액이 낮은데 대신에 원재료 매입액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금액들이 원재료 매입액이 280억인데 23년 2분기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원재료액이 370억인데 그 대부분이 외주비 보시면요. 이렇게 거의 뭐 원재료 매입액의 90% 이상이 외주비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장비예요, 장비. 장비를 협력 장비사들을 통해서 일괄 수주한 다음에 이 협력 장비사들의 장비들을 그쪽으로 이제 투입을 해줘갖고 이제 그 스타트업 기업들의 이제 시설들을 다 이제 갖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비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 한 걸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전국 공정이나 아니면은 활성 공정, 조립 공정에 협력사들이 있어요. 같이 협력사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해당 기업들의 장비들을 그쪽으로 투입해 주는 거죠. 보시면. 근데 K, 관계사 까모네. 이건데요. KG, 이 관계사거든요. 아까 KG 보시면은 믹싱 장비도 있고, 쿼터 장비도 있고, 프레스 장비도 있고, 스태킹 장비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K사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K사, 이런 것들. K사, 이게 KG. 그다음에 여기 자동물류 C사는 코인테크고, 그래서 시스템, 일괄 수주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장비들을 고객사에서 요청하면은 해당되는 장비들을 여기 이제 KJ나 포인테크나 아니면 P사, PNT겠죠 아마 이거 T는 뭐 TSI인가 그런 통해서 이렇게 장비들을 납품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외주비 원재료 매입액이 외주비가 높은 사유가 그거예요, 아무래요. 그다음에 포메이션 쪽에 파우치형 쪽에 보시면 노칭이 있어요. 절단 쪽이 노칭 쪽에 파우치형 쪽에 노칭 쪽이 있는데 최근에 뉴스나 기사를 보시면은 포인테크에서 이렇게 보시면 코인테크에서 지금 자동화 물류 장비 그것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최근 뉴스거든요. 23년 2월 달에 뉴스고 2차 전지 프레스 누칭 머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2차 전지 공정 장비 분야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칭 장비 개발을 프레스 쪽의 노칭 장비를 통해서 코인테크에 종속해서 탑 머티리얼 전문 제조 라인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체크하냐면 아까 그 특수환계자 거래하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분기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까지는 뭐 5,800만 원밖에 매출 발생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체크하다가 이제 탑머트리얼 쪽에서 매출 쪽이 코인테크에서 이제 뭐 몇십억짜리가 튀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되시죠. 이제 노칭 장비가 그쪽으로 탑머트리얼 통해서 코인테크 노칭 장비가 납품이 들어갔다 해서 매출액이 발생됐다 보시면 되십니다. 하는 걸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설명드린 게 이해되시나요?
하도 여러 가지를 설명드려갖고. 전국 소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매출이, 음, 이게 한 시간 내로 끝내버리는 게 제가 가장 좋은데, 이게 한 시간 넘으면은 집중도가 서로 떨어져 갖고요. 근데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 시간 이내 말을 지금 되게 오늘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한 시간 이내 끝내기가 되게 상당히 힘드네니까요, 이게. 최소 두 시간을 해야 되면 설명이 될 수 있는 건데, 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국 소재 이제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탑머티리얼 쪽에 지금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하고 어떻게 보면 장비 기업이잖아요. 협업해서 장비를 납품하는 거니까는. 자기 장비는 아니지만은. 근데 스토리가 텔레그램에도 하나 설명드렸지만 얘도 탑머티리얼도 어떻게 보면 소재 기업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멀티플을 지금 멀티플이 40배면은 높은 공이 높은 건데 소재 기업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건 아니거든요. 만약 근데 상상하기에 만약에 양극재 개발이 완료돼서 이게 매출액이 비중이 높아지면은 소재 기업으로 멀티플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한 걸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지켜보고 싶다 하고 일단은 자체적으로 매출액이 이제 상당히 높잖아요. 수주장가 높기 때문에 자체 본업만 하더라도 일단 괜찮은데 거기에 플러스 드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까지 겹치면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전국 소재 제조 공정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전국 소재 양극재죠, 양극재 제조 사업을 위해서 2021년 5월부터 시작해서 아산 제2공장을 22년 4월에 완공했으며 완공했잖아요. 106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신규 IPO를 했잖아요. 그 수요 자금들이 이쪽으로 다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전국 제조 라인의 레이아웃이고 보시면요. 공, 공장이고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의 파일럿 나이에서 생산된 전국 소재를 매년 15억에서 20억 원 정도 규모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양재 소재를 매출액이 발생되고 있고요. 한국이요. 현재는 생산된 것들 그냥 믹싱만 해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제 고밀도 전국과 인사철 전국 등의 개발을 진행해서 오버와 같이 전국 소재를 개발해서 자체 이제 양재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이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 실질 소재주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설비 투자계 생산설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IPO를 해서 이제 받은 돈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클린런드 시설 자금에 기계장치 설비 자금으로 이게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이 아니라 양극재 전국 쪽 이제 그쪽으로 이 회사가 탑마트의 의지가 갖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래서 LMRO라는 양극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2023년에 소량 생산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생산량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되어 있고요. 공모 자금을 이쪽으로 투입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금들의 투입 계획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23년, 24년 대부분은 23년에 다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고 쭉쭉 넘어가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금 현재 EPS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수정군데 멀티플을 더 건드릴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거는 양극재 쪽으로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걸요. 그리고 보시면 양극재 소재 사업 분야에서는 당사는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대부분 다결정 양극재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차별화된 형태의 단결적 양극재를 동적적인 기술로 제품 설계 및 최적화된 공정 개발을 통해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이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같이 S사하고 이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액 S사 관련 내용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글요. 그냥 이게 사업 보고서 내용이 있는 그대로 설명드린 겁니다.
수주정보 지금 보시면 수주정보는 이제 6월 초에 영상 남겨드렸으니까 수주정보 관련해서 이게 납기일이 짧잖아요. 되게 보시면 그 1년 미만, 1년 미만들입니다. 아까 그 계약부채와 계약자산이 빨리빨리 소진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납기일이 상당히 짧아요. 보시면요. 뭐 거의 다 1년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납기일하고 이제 수주총회하고 몬슬리를 해가 따져갖고 80% 정도 해갖고 진행률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납기도 빨리 하고 있고 납품도 적게 하고 있고 매출채권 회전율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체크해봤을 때 돈 회수하는 데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걸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상 기업 대상으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의외로 현금 흐름에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 한걸요. 아, 이거 너무 좋게 얘기하나? 이러면 안 되는데. 연구개발 실적 보시면 양극재 하나 양산이 돼서 검증됐고 한 걸요. LMNO예요. 근데 이게 핵심 아닌 것들은이거든요. LMR로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 걸요. LMR로. 근데 아까 특허 검색 통해서 한번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개발 진행 중이니까 나오지 않겠죠. 특허권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들은 일반적인 내용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은. 이거 보시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용인데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특징적인 게 있는데 신규 업체 스타트업 기업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초기에는 제품 개발 및 소규모 생산을 위해서 파일럿 라인을 설치하고 일단은 팬머틀 파일럿 라인을 수정한 다음에 설치한 그거를 제조 라인에 설치해주고 성공적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파일럿 라인이 이제 양산형 라인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정과 높아지는 사유가 이거 같아요. 파일럿 라인에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설치 사례를 보여줬고 제대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이제 믿고 이제 양산 라인을 깔아주는 거, 양산 쪽은 이제 발주를 해주는 거겠죠. 그다음에 보시면은 벤처 투자 금액은 약 4조 원으로서 2020년 대비 20배 증가되었다. 스타트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신규 2차 전지 기업들이 332개념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발생될수록 한 머티리얼의 매출액 발생 증가율이 높겠죠. 그죠? 현재 현황이 이렇다 보시면 되시고 한번 보세요. 일단 쭉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시스템 인지니어링은 모든 공정 장비가 포함된 턴키 제조 라인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설치하는 프로젝트이므로 국내에 각각의 공정 장비 제작 업체와 아까 포인테크도 이제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노칭 장비, 프레스 노칭 장비 그게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한걸요. 본사 시험을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공정 장비 제작 업체는 경쟁 관계간의 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전국 수제가 이제 스토리잖아요. 전국 소재 사업은 쭉 불러불러 넘어가고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양극재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도록 하고 당사의 양극 수재 원래는 같이 쭉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요. 중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동 개발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판매 계획 여기 돼 있는 여기 써 있어요. 당사는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으로부터 개발 요청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선정됐고 LML 개발, 양극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22년부터 샘플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매출액 발생 중에 있잖아요, 지금요. 개발이 성공하면 24년부터 하반기부터 좀 아직 멀었네 보니까요. 본격적인 생산과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차 전지 어, 2차 전지 제조업체인 시사와도 긴밀한 관계. 시사가 어딜까요? 시사인데 여기 따라서 당사는 전액 전문업체 한국의 S사와 일본의 D사와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개발에 매진을 같이 개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액 전문업체 S사가 어딜까요, 이게? 어디가 딱 떨어지지 않으세요? 전액 전문업체 S사? 안 떠오르시나? 이럴 때 또 밸류체인을 한번 봐야 되죠. 전액, 전액 엔캠 첨보 솔브레인 후성 동화기업. S사가 어딜까요, S사가? 너무 많아서 판단하시고. 저 S사니까 뭐, S사가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그렇다 이거죠, 하면요. 그래서 이렇게 추론한다는 거고, 일본의 지사는 뭔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면요.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솔브레인이라고 추론이 가능하면은 솔브레인하고 LM, NO 같은 거 이렇게 조합해서 특허 검색이나 아니면은 기사 검색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제가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이게 스토리 멀티플을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는 뉴스에 뭐 요즘에는 한번 뭐 뻥뻥 튀면 그냥 팍 튀잖아요. 한 걸요. 상승장이 좋은 거가 그거잖아요. 한 걸요. 이렇고 내용들이 이렇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야마약 공업 음, 저도 찾아볼게요. 한 걸요. 중요한 게 이제 수주한 거잖아요, 지금요.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최근 것까지 해갖고. 보시면은 탑머티리얼 수주 정보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납품, 수주 일자 써놨고, 그 다음에 납기 일자 여기 보시면, 납기 일자가 최근 게 이제 수주 장부가 2,200여, 200여, 2,200억. 근데 납기가 다 대부분이 24년 1월, 23년 12월, 24년 1월, 24년 2월이에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아까 94.8% 1분기 레깅 시켜갖고 94.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매출액하고 수주한 장 22년에 매출액이 600억인가 그랬어요. 670억인가 타모터이얼이. 그러면은 잔고가 2,200억인데 대략 뭐 이거를 진짜 50%만 한다고 하더라도 제 1분기 실적의 매출액이 370억이었거든요. 기억으로는. 요거 뭐 50%만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한 최소 뭐 1,100억이니까는 370억 플러스면은 뭐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요? 최소 그러면 작년에 600억이었으니까 670억이었으니까는 뭐 하여튼 생략 그 매출액 추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한걸요. 이거 보시면은 납기일 달성률 이렇게 따졌거든요, 한걸 이렇게 보시면요. 80%에요, 80%. 그러니까 의외로 납기도 제때제때하고 발주처 고객사에서도 제때제때 받아주고 아까 계약 부채 뭐 달성률이나 그런 거 다 같이 보셨잖아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의외로 스타트업 쪽인데. 그래서 코인테크하고 이거하고 코인테크도 이제 매력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탑머치를 저기 수주장국 관련해서 조금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양극재 관련 스토리가 있으니까는 이것도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근데 리스크로는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고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걸 유의하시고 한 걸요. 예, 탑머치하고 코인테크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탑머치를 얘기하다 보니까는 계속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스크도 높으니까 주의하십시오 하는 걸요. 혹시 알아요?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검증됐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납품 70%까지 갔는데 큰 거, 요즘 최근에 이제 수한 것들 680억짜리하고 되게 요것만 봐도 거의 1,400억이잖아요. 진행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현금이 회수가 제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추론한 게 완전히 틀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음, 시야. 9시 20분이네. 칠하이텍 잠깐 볼까요, 그럼요? 칠하이텍은 저도 1시간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괜찮으십니까? 칠하이텍을 아까 체크한 사연은 뭐냐면은 그때 엑셀 다 봐서 못해서 중요한 것만 체크해봤는데 일단 매출 채권 관련해서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한걸요. 칠하이텍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 보고서 읽어보셨어요? 일단 칠하이텍은 주가가 최근에 3배 올랐죠, 바닥에서. 그리고 현재도 한 2배 정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지금요, 리스크는 현금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에서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위험하겠죠. 하나 특이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는 타법인 주식 투자를 향해 했어야 한 걸요. 보시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현준 FA라는 기업을 했는데 인수했는데 70억을 들고 주고 지분율 100%가 됐고 그럼 100% 자회사잖아요. 취득 양수일자가 7월 30일이면 1, 2, 3, 4, 5, 6 3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에 연결로 잡히겠죠, 이제. 근데 실적을 보니까요. 실적이 보니까 22년도에 당해년도? 당해년도가 23년도네요. 맞나요? 전년도가 22년도. 당해년도 현대까지가 이게 이렇게 많나? 매출액이 290억인데. 아, 당해년도 22년, 22년 매출액이 약 300억 정도고 14억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하고 매출액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겠죠. 300억에 14억 순이익이면은 적자 기업이니까 칠하이텍이 300억에 15억이면은 잠깐 볼 거예요, 한번.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300억에 15억 정도. 칠하이텍이 350억이거든요, 2년 매출액이. 그러면 매출액이 더블로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순이익은 46억, 적자익은 15억 적자면은 플러스 되면 순이익도 이렇게 좀 적자를 폭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겠네요.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매출액이네요, 매출액. 매출액을 더블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그러면 성장성이 좀 조금 더 그렇게 각광을 받겠죠, 한걸요. 그런 특징적인 게 하나 있고 보니까요. 최근에 사업보고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어저께 잠깐 보여드렸는데, 하나 기업만 보시면 안 되시고, 같은 여러 기업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티나이텍을 시총하고 적어봐서 시총이 현재 764억이에요. 그 다음에 자회사가 티라로 로보틱스가 있고, AMR 자체 설계하고 생산하고 이제 100% 기술력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지수를 보시면은 390억, 359억. 티로보틱스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 거예요. 티로보틱스 400억, 567억. V연tek 511억, 598억.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자회사 포함시키면 더블로 올라가면 매출액은
뭐 오버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컨센이 뭐 VNTech 같은 게 980억이니까는 티로보틱스도 많이 높아지겠죠. 이제 수주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합쳐지면은 이렇게 좀 따라잡지 않을까. 근데 시총이 시총 중요한 거는 현재 시총 VNTech 1700억, 티로보틱스 2400억. 요노마가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요노마가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이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비교해 보자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TA랑 UTI 수주장거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 쪽으로 이렇게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런 게 있어야겠죠. 근데 리포트라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시총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추론할 수밖에 없고 한 거예요. 수주정보 추이고 보시면요, 수주정보. 그래서 간단하게 엑셀로 잠깐 만들어 놓은 거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리스크가 일단 높아요. 보시면 매출이 고만고만해요. 보시면은 OPM도 낮아요. 적자죠, 적자. OPM 낮은 게 아니라 OPM이 마이너스죠. 보시면요. 하적자에 다하적자. 현금으로만 아직 정리 못했는데 현금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다음에 빨간색 GPM이 마이너스 GPM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최근에 GPM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보시면요. 근데 판관 비율은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들을 잠깐 체크해 보니까는 티라이텍은 비용의 성격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보시면요. 400억, 매출원가 판관비가 400억이 470억인데 22년도, 21년도에 그 중에 거의 한 40%가 인건비예요. 보시면 170억, 180억. 그래서 이 기업은 매출액도 증가시키는 게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정비성이잖아요. 고정비성.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IR을 5월 달에 했더라고 보니까요. 해당 기업이. 잠깐 IR 자료를 잠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 너무 빠른가요? 시간이 없어서 10시부터 또 다른 또 스터디 있어갖고. 아이고, 급하다. 실화유책, 이거 이따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 드릴게요. 근데 IR 자료를 보니까는 이게 조금 작은 기업인데 소형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의외로 되게 핵심 그 정량적 지표에 관련해서 핵심상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한 거예요. 티라이텍이고 AGV 뭐 그런 거 AMR 쪽에 기술력이 있고 100% 생산 중에 있다고 하고 이런 것들 일반적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MR 관련 특허 등록 6건 있고 인원수가 보시면 많잖아요. 의외로 273명이면요.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 추이에요. 보시면은 20년, 21년, 22년, 22년에 꺾였어요. 보시면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21년도에 영업이익이 78억 적자. 일반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 적자 연속. 22년도에 영업이익 적자. 당기순이익도 적자. 제가 이런 적자 기업을 소개시켜드릴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금융 매출 비중을 보시면 2차전 쪽이 24%, 반도체 쪽이 27%돼 있고 근데 보시면 GPM이 2차전 쪽이 23%예요. OPM이 12%고 그 2차전지 섹터 쪽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BP는 넘겼다 보시면 되시고 반도체 쪽도 BP를 넘겼고 나머지 쪽이 이제 저가 수준을 한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 섹터 쪽으로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은 전체적으로 BP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죠, 한 거예요. 고객사들 보시면 삼성, SK 쪽이 많고 대기업 아까 근데 그 특이점을 아까 텔레를 했었는데 SK가 한 18% 정도 지분을 갖고 있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SK 쪽에 이제 매출 비율이 21% 가장 높고 보시면요. 에코프로도 6% 정도 매출 비중이 있고 의외로 이런데 대기업 쪽에 매출 비중이 높더라고 보니까요.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SK IT하고 SK 넷슬리스, LG화학, 에코프로하고 금양 이거 뺐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하고 레퍼런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쪽에서 잘 했다고 판단되는 게 뭐냐면은 그 티라노버틱스의 뭐 경쟁력이 입증하고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 요거 보니까 또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동의 드릴 테니까요. 뭐냐면은 수익성이 집중한다고 돼 있고 한 걸요. 수익성 집중을 해서 수익성 집중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체크해 봤거든요. 한 걸요. 인건비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그래서 티라이 책에 다른 거는 시간이 없어갖고 안 하고 한 시간 정도 했을 때 직원 수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인건비가 가장 높잖아요. 직원 수가 보시니까는 22년도에 피크치를 21년 4분기 피크치 312명 찍고 312명에서 계속 빼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242명까지 아까 여기 국민연금 가입자서 해갖고 봤는데 242명 312명에서 212명이면 242명은 몇 프로 줄인 거예요 이거. 한 22%를 감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표가 이거거든요. 주황색이 직원 수 수출했잖아요. 그다음에 비용도 빠지고 있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서 매출 비중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매출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한걸요. 총비용 총비용이거든요. 파란색이 전체 비용 매출할 거고 판관비하고 매출액 회색이 매출액이고 그 총비용 매출액 대비 총비용을 퍼센티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피크치를 147% 147.5% 찍고 22년 1분기에 인원수가 팍팍 빠지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100%대 갔다가 103% 108%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출액만 한 10% 정도 올라오면요 BEP 달성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계속 적자였잖아요. 그러면은 수주한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수주한거를 체크해 보니까는 23년 2분기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한 3분기가 71.8%인가 그랬어요. 기억으로는. 그러면은 23년 2분기에 매출액이 상승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요. 개연성. 71.8%니까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매출액이 QOQ로 한 10% 정도만 상승한다 그러면은 BP는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한 걸요. 71.8% 맞나? 어디갔냐? 72.5%네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자회사가, 원래 자회사가 아닌데 티라로보틱스라고 물적 분할을 했었잖아요. 티라노베틱스의 수주한국은 22년 1분기부터 이제 표기가 되고 있고, 수주한국 추이에 보시면 이게 AMR 쪽이잖아요. 29억까지 최근에 높아졌고, 수주한국가 표류가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것뿐만 아니라 티라 책의 수주한국도 23년 1분기에 최근에 보면은 최근 분기에서 꽤 괜찮아요. 보시면요. 그때 21년 2분기에 140억 찍고 하향 추세 갔다가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2분기 레깅 했을 때 72.5%니까 이 두 개 합하면은 매출액 증가 개연성은 좀 있다 보시면 되시고 하는 거예요. 급여 판관비하고 뭐다 뽑아갖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이런 직원 수를 빼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고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장비주들은 매출채권 관련해서 체크해봐야 되잖아요. 매출채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40분이니까. 대선 충당 설정률이 그러니까 환급 마이너스예요. 그래요. 대선 충당 설정률이 두 가지예요. 회사에서 진짜 리스크 있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본다면 높게 설정한 그런 경향이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한 걸요.
높게 설정하고 회전율은 양호하고 그다음에 잔액 연령 현황을 양호한다면 회사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낮아도 또 문제. 이게 낮은데 매출채권 잔액 연령 현황하고 회전율하고 문제가 있으면은 회사는 대충 한다 보시면 되실 거고 한 걸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낮고 잔액 연령 현황이 3월 이하 97.2%예요. 보시면은 꽤나 괜찮잖아요. 그래서 매출채권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고 보시면은 재고자산은 같은 이 경우는 재고자산이 거의 없어요. 11억, 1억 2,500.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크게 없고 AMR 관련 그러니까 내용들은 주요 내용들 그 텔레그램 쪽에 통해서 다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참고하시고 한 걸요. 저도 이렇게 사보서 내용을 정확하게 많이 다 읽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것만 이제 틀만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걸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채권 이상 없고 그다음에 수주한 거는 역대 최대치에서 두 번째로 높고 매출 개연성이 있고 연수 좀 줄이고 있고 BEP 달성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하고요. 특허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AMR 쪽에서 슬랭 같은 것도 특허 같은 게 있더라고요. 있다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전환사채 없고 보시면은 현금 흐름이 안 좋고 계약자산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건요. 그다음에 금융수익, 금융비용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채보다는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보시면 되시고 부채비율 잠깐 보실까요? 부채 총계 180억, 자본 총계 180억이면 부채비는 10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현금 흐름은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당연히 나올 테고 마이너스 계속 나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이번에 23년에 22년에 좀 했네요.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이거는 TR책은 지금 관심이 제가 개인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인트로 정도 소개시켜드렸다고 보시면 되시고 다음 주 주말에 TR책 같이 한번 보고서 읽는 걸로 하시도록 할게요. 걸요. TR책. TR책하고 V원택 두 개.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하면은 마지막이네요. 이번에 2분기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죠. 걸요. TR책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올라 있고 현금흐름도 안 좋고 적자 계속되고 언제 영업이익이 BP 달성할지 몰라야 하는 걸요. 그거는 반드시 아시기 바라고 저도 정확하게 자세하게 본 거 아니기 때문에 매출채권 이상 없고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혹시? 재고자산이 적다고요? 이거는 따져봐야지만 재고자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 같기도 하는 걸요. 장기 추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결재무제표 재고자산이 거의 필요 없는 기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22년도, 21년도, 22년도잖아요. 재고자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 같습니다.
외주광비 같은 거, 외주광비도 없었잖아요. 아까 그리고. 아, 인건비고 보시면은, 원재료 쪽에 외주비가, 아, 이것도 재고자산이 아니라 외주비로 보니까, 재고자산 필요 낮은 게 아니라 외주비로 아까 탑머틀이라고 유사한 합격이네 보니까요. 외주비가 높네요, 외주비가. 원재료 비해 보시면요. 상품 쪽으로 매입이 많고 보면은, 요게 이제 외주비인 것 같네요. 이게 기타 제조 및 연극 경비. 요게 외주비성인 것 같네요, 보니까요. 요놈하고 인건비가 가장 높네요, 보니까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장기 추세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죠, 보니까요. 이것도 요 외주비성 금액이 얼마큼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비중 한번 체크해봐야 되네요. 요것만 체크했는데.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중에 잘 보내시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것들은 멀티플이 다 높고 그다음에 주가 상승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씀드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투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좀 부족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도록 할게요.